이 시간부터 실제 앱 사용자 관점에서 중요한 페이지 레이아웃과 스타일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웹 앱을 만들 거고요. 잘 보시면 왼쪽에는 입력 항목들이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출력 플롯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레이아웃은 일반적인 레이아웃이고요. 샤이니에서는 사이드바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사이드바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언더바 사이드바로 만들어지고요. 샤이니 UI를 코딩할 때 가장 먼저 입력하는 코드가 페이지 언더바 플루이드였거든요. 이 코드가 HTML 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여시고요. 이렇게 쳐보면은 프린트문을 통해서 HTML 코드를 볼 수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가 플루이드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플루이드는 브라우저의 창 전체 너비를 채우도록 확장되는 기능이고요. 플루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반 PC 모니터나 스마트폰에서 해당 브라우저의 너비에 맞게 자동으로 확장되거나 축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페이지 플루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UI의 입력에 많이 사용되는 인풋 슬라이더도 HTML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과 같은 UI이지만 HTML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코드예요. 즉, 샤이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소 복잡한 HTML 코드를 간단한 함수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샤이니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전 강의에서 말씀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주피터 노트북에서의 커널은 꼭 샤이니 개발 환경과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당 패키지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레이아웃 그림으로 와서 이 레이아웃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 있는 페이지 플루이드는 컨테이너를 플루이드 타입으로 쓰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레이아웃은 내가 사이드바 레이아웃을 이용하겠다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패널 안에 인풋 요소와 아웃풋 요소를 넣어줄 수가 있고, 특이하게 패널 타이틀은 타이틀 형태의 패널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UI 레이아웃을 보면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샤이니 관련 패키지를 불러오고요. 데이터 분석 관련 패키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시각화 패키지는 이번에는 시본 패키지를 써볼게요. 시본 패키지는 인터랙티브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샤이니 위젯 패키지는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른쪽 레이아웃을 보면서 UI에 입력 요소를 추가해 볼게요. 샤이니에서 UI 쪽을 코딩할 때 주의할 점은 UI 요소 간에 꼭 쉼표로 분리를 해 주어야 해요. 이제 사이드바 형태의 레이아웃을 추가하겠습니다. 사이드바 안에 패널이 있죠. 사이드바 쪽에는 입력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 패널은 메인입니다. 메인 패널 안에 플롯을 아웃풋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UI를 완성했고요. 비어있는 서버 로직을 만든 후에 레이아웃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앱을 구동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런을 누른 다음에 실행된 오른쪽의 화면을 보시면은 사이드바 패널에 위치한 인풋 요소들은 모두 잘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 메인 패널은 서버 로직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서버 로직을 구현해 볼게요. 우선 왼쪽에 있는 필요한 패키지들을 복사해서 실행하고요.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100개의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10원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테마를 한번 써볼게요.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졌죠. 이 코드를 그대로 서버에 옮겨 놓을게요. 출력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고요. 출력은 차트이기 때문에 플롯, 그리고 아웃풋 아이디는 플롯이에요. 그림에 이 코드가 들어오고요. return pig예요. 이때 tmpdf는 없는 거죠. 이 tmpdf를 반응형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reactive calc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노트북에 이 코드를 쓸 거고요. return tmpdf 이렇게 하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는 플롯은 반응형 데이터 프레임을 뜻하는 괄호가 들어가야겠죠. 이제 써봤다는 이 코드에 인풋 요소를 추가할게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에도 인풋이 들어가요. 다음과 같이 작성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결과가 나왔고요. 입력값을 바꿀 때마다 결과 또한 바로바로 나오죠. 이렇게 사이드바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앱이 좀 더 모양을 갖추어져 보여지고 이 앱의 사용자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UI 레이아웃을 코딩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row와 컬럼 함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UI.row는 행을 나누고요. UI.column은 행 내에서 컬럼을 나누어요. 중요한 것은 컬럼을 나눌 때 총 12개까지만 나눌 수가 있어요. 화면의 코드 예제를 보시면 총 2개의 행을 나누고요. 첫 번째 행에는 4대 8의 비율로 나누고 두 번째 행은 6대 6의 비율로 나누었어요. 4대 8로 나눈 것의 합은 12이고 6대 6으로 나눈 것도 합이 12죠. 컬럼을 12개까지만 분해해도 대부분의 디자인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2로 정한 것 같습니다. UI에 로우와 컬럼을 실제에 적용해 볼게요. 오른쪽 레이아웃을 보시면 패널 메인에 두 개의 로우가 있고요. 첫 번째 로우에는 컬럼이 하나, 두 번째 로우에는 컬럼이 두 개가 있어요. 두 번째 로우의 각 컬럼에는 원본 데이터를 테이블로, 통계값을 텍스트로 출력하려고 해요.
패널 메인에 로우와 컬럼을 추가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이 있고요. 두 번째 행이 있어요. 첫 번째 행에는 컬럼 하나만 있고요. 두 번째 행에는 컬럼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컬럼은 폭을 모두 사용해야 되므로 12를 줬고요.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각각 6대 6으로 나눌게요. 그리고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컬럼에 차트를 넣고요. 나머지 컬럼에는 각각 테이블과 텍스트를 출력하는 항목을 넣겠습니다. 그러고 하나 추가된 잘못된 부분을 좀 지우고 약간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단을 코딩을 할게요. 테이블을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여기에 반응형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고 통계값을 출력하는 텍스트 함수도 작성을 할게요. 완성됐으니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트도 변하고 통계값도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SS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